네, 인터넷 게시판으로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또 바로 전화가 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부터 받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동원 개발을 예. 29,000원에 20%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2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이제 29,000원이요. 29,000원이요? 네. 예, 약간 손실이시네요. 최근에 또 좀 내려오는 분위기죠? 네. 예.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손절가는 얼마나 되는지, 네. 그것도 알고 싶고, 이제 많이 빠지면 재매수하면 되지, 어떨까 하고 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이 기업을 좋게 보셨나봐요. 네. 예, 어떤 점 보고 투자하셨나요? 아니, 너무나 회사가 좋아가지고, 예. 해봤죠. 회사가 좋다고 평가를 하셨고요. 네, 가격도 뭐, 가만히 보니까 뭐 29,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산지 며칠 안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간에 조금 손실로 돌아서셔서 바로 또 대응 전략을 위해서 전화 주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죠? 네. 예, 동원개발. 오늘 어떤 분께 진단 받고 싶으세요? 성원주 대리님이요? 네, 송 대리님. 네, 성원주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원개발 매수를 최근에 한번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최근에 네. 뭐 강하게 올라올 때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뭐 중견 건설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중견 건설회사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아파트보다는 주로 뭐 부산이나 경남권 쪽에 특히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짓고 있는 뭐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최근 올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경제부총리로 취임을 하면서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많은 경기 부양책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들로 이제 건설 업종들을 많이 꼽았었는데, 뭐 1차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많이 받지만, 이제 숨겨진 중소형 건설업체들 중에서 특히 뭐 부동산 경기가 좋은 지방, 뭐 대구나 부산권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대표적인 뭐 종목이 동원개발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올 2월부터 이제 자문사나 아니면 뭐 투신 쪽에서는 좀 건설 업체들 중에서 저평가된 업체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뭐 동원개발이 아마 2월부터 계속해서 투신권 매수가 강하게 이루어졌었고요. 지금 현재도 주가를 주로 올렸던 투신권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기는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매수도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연기금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부터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어서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건설업종 자체가 지금 최근 주가들이 좀 빠지면서 동원개발도 좀 주가가 좀 많이 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까지 뭐 들어가신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29,000원하고 28,000원이면 지금 한 대략 한 4% 정도 손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 선 정도는 좀 지지가 되어야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8월 초에 급등하기 이전에 평균 가격들이 한 27,000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27,000원 전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요.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기관들 매수,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하는지, 그리고 투신권이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던 편이고 4분기 또한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건설업체 특징이 뭐 미리 공사를 수주하고 기간에 따라서 안분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수익 하락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0원이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32,000원 선 전후가 단기적으로는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가 좀 매물대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좀 한동안 뭐 강하게 뚫지는 못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한 31,000원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24,000원인가요? 저는 27,000원 선 정도. 27,000원. 네, 거기를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좀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27,000원이 무너진다고 하면,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무너지면 급격하게 빠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27,000원을 지지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략 기억하시고 대응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또 이어서 전화 벨이 울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넷패스 1,200원에 90% 갖고 있습니다. 예, 네페스가 그래도 9월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시청자님 보유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예, 작년 여름에 정도부터 아. 조금씩 산 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주셨고 20%까지 비중을 확대하셨습니다. 1년 넘게 보유를 하셨네요. 예. 예. 그동안 이 기업이 좀 좋아졌나요? 아,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좋아지겠죠. 네. 제가 좀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렸네요. 네, 나흘째 주가가 상승해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뭐 요즘 IT 부품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반등 권역이긴 한데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세 분 나와 계시니까요. 네. 진단 받아보시죠.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강재현 전문가님이요. 예,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어요. 예, 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산 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근래 들어서 흐름이 너무 좋다는 거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가까지 사실 가냐, 아니면은 그 이상을 보냐, 아니면 중간에 끊어버리냐 이거거든요. 예. 사실 네페스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중심이 좀 되어 있고, 이제 삼성에서 예전에 애플 쪽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할 때 이 네페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하고 애플하고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이제 애플에 대해서 삼성에서 비메모리라는 것들 계속해서 수주를 하곤 할 때 그때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이제 그 애플에 대해서 납품을 내년부터 좀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페스의 수익성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시장을 보면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반도체 장비 쪽은 사실 요즘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네페스의 실적 전망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것이 내년에 한 300억 이상은 전망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나타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매수가 이상 훨씬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다시 끌고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무너진다 이러기보다는 현재 네페스 자체가 내년 시장을 보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내년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갖고 가셔서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서의 흐름만 좀 더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네페스를 보게 되면은 차트상에서 흐름을 보면은 이제 2013년도에 주가가 이제 18,000원, 19,000원 할 때 이때의 하락 추세를 우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가격인데 지금 매물대 자리대에 딱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사실 탄력적으로 강하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숨고르게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갈 거냐의 차이 정도가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의 증가세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잘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이 현재는 박스권 좀 움직인다면 한 7,750원에서 이제 한 9,500원 사이에서 당분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넘어간다면은 1,200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 시청자분께서 나중에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
90%라 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12,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은 그때 이제 삼성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그 규모라든가 것들 좀 더 확인이 되고 실적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추가적으로 더 보시던지 정리를 하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흡족하세요? 그 네, 수익률. 매우 흡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막힌 속이 뻥 뚫리시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게시판의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꺼리2님께서 유한타증권을 4,3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 실적을 예상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정석철 주임님 하셨네요. 오늘 주가가 4,265원에 마감돼서요. 이분 매수가 부근이시고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정 주임님, 진단 가능하시겠어요? 농무증권의 진단을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특히 내년 실적을 보신다니까 네. 회사 또 내부에 계시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의견 주시죠. 예, 일단은 그 11월부터 저희 회사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이슈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열린 상해 시장이랑 이제 홍콩 시장 연결된 후광퉁 이슈가 하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주주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슈가 돌면서 주가가 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후광퉁이 시작한 날짜는 11월 17일인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실적까지는 뭐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 후광퉁 관련해 가지고 문의 오시는 손님들이나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손님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 수입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이 많은 수익을 차지하는데 일단 수수료 측면에서 봤을 때 후광퉁과 국내 시장 주식 수수료 차이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주가는 일단 뭐 숫자가 나오기 전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기도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고, 근데 단순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추세는 꺾이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광통 관련해서 시행 전후로 제일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시장 전면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는데 후광통이 시행되면서 중국으로 직접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게 되면 네. 유한타증권에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남게 되는 건가요? 뭐 똑같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제 뭐 HTS로 직접 매매를 하시던 뭐 직원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매를 하시던 다 똑같은 건데요. 온라인 쪽에서 수수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온라인 수수료 수익률이 뭐 국내 주식 매매하는 것보다 더 네, 높은 비쌉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진단해드릴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0150님께서 47,8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목표 주가 얼마인가요? 하셨네요. 오늘 주가는 47,200원 마감되면서 오늘 낙폭이 깊었습니다. 강재원 전문가님. 네. 예. 오르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수급이 가장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 전망은 사상 최대치가 나타났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이 현재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삼성 쪽에서도 이제 디램 쪽에 대해서 공급을 늘린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수급이 약간 안 좋은 것만 해소가 된다면은 직전의 고점이었던 52,400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라든지 앞전에 삼성 SD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성장할 때마다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한 번씩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그때는 주가는 최소 직전의 고점 자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잠깐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5만 원 근처를 갔다가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구간대가 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는 계속해서 받쳐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전에 이 자리대의 매물이 굉장히 두꺼웠었는데 이 자리대에 넘어갔기 때문에 47,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손절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46,500원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위쪽으로 계속해서 뚫으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가능성 높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나이백이요. 나이백.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8,620원에 네. 20% 가지고 있다가 네. 자꾸 내려가서 10% 팔아버렸거든요. 가지고 계시는 종목 수익률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예, 조금 너무 많이 아쉽네요. 지금 떨어져가지고요. 네. 예, 지금 뭐 치아 무슨 거기에 대한 그 회사라 그래서 좋다 그래서 샀는데 네.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요. 이 종목 보니까 10월에는 주가가 아주 잘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11월 3일 날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네. 조정 받을 때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셨는데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네요. 네, 예, 12월 초에도 그래도 뭐 좋은 소식도 있네요. 있어요. 예, 뭐 세계 1위 임플란트 제조사에 뼈 이식제를 예.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가가 네. 별로 못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오늘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송원준 대리님이요. 네, 송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이백 11월 초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구강 관련된 제품들을 주로 만드는 제약 회사이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사업으로 이제 조직 재생용 바이오 물질들을 개발하는 회사로 아시면 되고요. 근데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 매출 한 40억 정도 규모인데 지금 2011년 7월부터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매년 한 20억에서 15억 정도씩 꾸준히 적자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이나 바이오 관련된 것들 연구에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기대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최초 공모가보다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11월 초에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이제 조직재생 관련된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면서 좀 강하게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긴 했지만 당장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평상시 주가인 7,000원 수준까지 좀 평상시 주가였던 7,000원 수준까지 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네. 이 이후에 이제 12월 초에 임플란트 관련된 주력 사업인 임플란트 관련돼서 제품이 세계 1위 업체에 호평을 받았다는 뉴스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신주인수권이 한 2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가 이제 출회가 되면서 주가는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신주인수권이 출회가 돼서 평상시 거래량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가 일반적인데 네. 한 25만 주에서 한 30만 주 정도가 신주인수권으로 물량이 출회돼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 물량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주가가 좀 강하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신주인수권 자체가 아직도 미행사된 부분들이 금액으로는 한 2억 정도고요. 네. 주식수로는 한 40만 주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은 향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을 때마다 다시 이제 권리를 행사를 해서 다시 주식으로 매물이 출회가 될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렇게 세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그렇고 향후 한 1, 2년, 2, 3년 내에는
뭐 흑자가 나기보다는 당분간도 계속해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 7,000원에서 6,500원 사이 정도에서 네. 좀 지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기회에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는 뭐 또다시 새로운 물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발 뉴스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다시 강하게 오르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구간대에서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조정을 받고 그래도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20% 가지고 있다가 10%는 뺐거든요. 네네. 그래서 10% 남았는데 예. 계속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더 내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구간 6,700원 이 구간대가 매물대로 걸려 있는 구간인데요. 네. 만약에 이 6,500원 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전에 뭐 10월 초 저점이었던 5,500원 선까지도 뭐 차트상으로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물론 네. 한 번 정도는 다시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지만 그럴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정리하시는 게 조금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는 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전부 그냥 매도해도 된다고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가격 전후에서 뭐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네. 그러면은 내년까지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으네요. 뭐 지금 11년 상장부터 올해까지 만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났었고요. 매출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또 시청자분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용어 가지고 오셨나요? 아모텍이요. 아모텍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750원이고요. 1,750원. 네. 예. 비중 20%예요. 20% 가지고 계시고요. 와,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엊그제 예. 600원까지 찍었다가 계속 전문가님들 생각에는 15,000원 가지 않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놔뒀더니 곤두박질을 해서 오늘 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1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네. 이걸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이 종목이 4월에 고점 형성하고 이후에 8월까지 계속 내려왔고요. 지금 그 전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네. 돌파될지 말지 고민이 많으시죠? 네네. 예. 이게 돌파되면. 실적도 어쩐지 네. 실적도 좋다고는 앞으로는 좋다고는 하는데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네. 돌파되면 뭐 목표 주가 15,000원 선까지도 기대를 하시겠는데 이게 바로 돌파가 안 되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시네요. 네네. 네, 아모텍 핀테크라고 해서 내년에 테마로도 좀 이쪽이 유망할 거라면서 아모텍이 언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강재현 정부.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매수 잘하셨어요. 매수 위치 좋으신데 이제 1,750원에 사신 거죠? 예. 네네. 잘하셨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이긴 한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약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모텍도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NFC를 탑재한 결제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내년부터 개화가 된다. 이런 쪽으로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텍도 그 수혜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 아모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돌아간다라는 기대치를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받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우선은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사실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자리대를 우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 하시라는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재차 내려온다. 내려온 가격이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1750원짜리 때 한 번 더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주면은 재매수하셔서 좀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목표 가격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의 그림인데 이 종목이 60주선이나 가격대를 계속 저항으로 인식하다가 돌파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바로 위에 120주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주선이 있는 위치가 공교롭게도 앞전에 한번 거래를 크게 실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12,700원이기 때문에 12,700원 정도, 그러니까 500원에서 7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최소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전량 수익 실현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11,000원 이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이하가 오게 되면은 재차 매수하셔서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길게 14,500원 정도 그렇게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때 전화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 진단했습니다. 오늘 IT 관련해서는 오늘 강재원 전문가가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더 봐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내일 이 시간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데스매치 세 분 어떤 매치 펼쳐질지 잠시 후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